욕실 문답. 히로다다는 자기 방에다 소문난 여자를 불러들여 허리를 주무르게 하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단숨에 들이킨 술의 취기가 가까스로 기침을 진정시켜주며 후끈후끈하게 가슴에서 허리를 따뜻하게 해간다. 눈을 사르르 감고 졸고 있노라니 살갗을 기는 손가락의 부드러움이 다시금 오다이를 연상케 했다. 얼마 안 되는 세월이었지만 오다이는 히로다다의 육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또렷이 그것을 알았다. 한 손이 꺾인 것이 아니라 오장의 어딘가를 뽑힌 듯한 느낌이었다. 오다이 하고 중얼거리면 언제나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에 이슬이 맺혔다. 가신들은 이것을 보고 결단력이 없다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비난을 받을수록 더 환영은 짙어졌다. 인정도 모르는 놈들. 인간이란 여자를 몇 명 접촉하더라도 결국 아내는 한 사람뿐이 아닐까. 그 한 사람을 만났다가 자기는 그를 쫓아버렸다. 즉 실은 바로 한 사람 있다. 일족인 마스다이라 노리마사의 딸 오이사. 그리고 거기에는 다케지요의 서영벌되는 갈록구와 다케지요와 한시에 태어나 그의 운을 깨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기저귀를 찬 채 출가를 시킨 게이신 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오다이가 없어지자 오이사에게 찾아갈 마음이 나지 않았다. 왠지 오다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 고독을 지씹고 있는 것은 자기 혼자뿐이 아니다. 어디선가 오다이도 꼭 참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자 오다이 이상으로 깊은 고독에 빠져들어 이것에 의해 이 비탄을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되지 않는다. 망각을 바란다는 것은 비겁하다. 인간의 두께란 무슨 일이고 간에 항상 정면으로 대결하여 몸을 피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난다. 집안 가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히로다다는 그대들의 인형이 아니다. 이런 심정을 그만 술을 먹었던 것이 오하루에게 손을 대는 원인이 되었다. 섣달 26세 날이었다. 다케지요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수가를 상대로 잔을 거듭해 가다가 그날도 이야기는 오다이에게 미치었다. 추위가 유난히 심해서 자리에 들기 전에 목욕을 하기로 하였다. 밖에는 젖빛 안개가 자욱히 일고 욕실은 그 이상으로 새하얀 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날 밤에 오다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알몸을 김 속에 드러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김 속에 희미하게 오다이가 떠올랐다. 때를 밀어드리겠어요. 뭐, 히로다다는 넋을 잃고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벌벌 떨었다. 그 떨림은 가리아에서 시집온 날 밤의 오다이의 떨림과 같았다. 오다이겠지, 오다이지? 아니에요, 오하루라 합니다. 아니다, 오다이다. 죄송합니다. 오하루입니다. 또 그러네, 오다이라 하는데도 허리를 주무르게 하면서 그때의 일을 다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주군님은 어디 계시냐? 사카이가 목욕을 하러 왔다고. 사카이의 목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리고 들려왔다. 히로다다는 오하루의 손을 가만히 누르고 귀를 기울였다. 아마 사카이는 노녀 수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다. 수가가 어느 한 방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거실에 계시다면 안내는 필요 없어. 군신수어는 오카사키 당 대대의 관습이니 사카이의 목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아래옵니다. 사카이 우다노스케님. 수가가 옆방에서 손을 집자 히로다다는 미간에 주름살을 새기면서 사양할 필요는 없으니 들어오라고 해라. 군신수어가 오카사키의 관습이 아닌가 하고 밖에까지 들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손을 떼고 물려가려는 오하루를 돌아보며 상관없다. 주물러라 하고 꾸짖었다. 사카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수가 뒤로해서 천천히 앉아 절을 했다. 목욕을 하고 싶다고 했나? 예, 설술을 너무 먹어서. 이런 때는 목욕을 하는 것이 제일이라니. 누가 말했지? 예, 이시카와가 말했습니다. 이시카와는 또 말구종 하인한테서 들었다더군요. 히로다다는 얼굴을 외면한 채 씁쓸히 웃었다. 그 목욕탕이라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중이야. 과연 훌륭한 목욕탕인데요. 사카이도 지지는 않는다. 그는 시선을 똑바로 오하루에게 주시하여 옆얼굴, 어깨, 허리, 무릎을 흘어보았다. 과연 키도 살집도 오다이를 닮았다. 겁을 먹고 내리깐 눈속은 보이지 않았으나 부드러운 살결, 날씬한 목덜미가 무엇인가를 들뜨게 하고 있다. 사카이는 옆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노녀 수가를 돌아보며 이름이 뭐라고 하나? 하고 서슴없이 턱짓을 했다. 네, 오하루라 합니다. 출생은 감옥은 히로세의 출생, 신하 이와마스 하찌야의 친척이 올시다. 뭐 하찌야의 친척이라고.
이와마스 하찌야는 오늘도 무사 대기실에 출사하여 바위 같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앉아있다. 지난번 아즈키 고개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은 이래 에쿠 하찌야로 불리우고 있다. 그래, 에쿠의 친척인가. 한 번 더 사카이는 천천히 오하루를 본 다음 다시 수가를 돌아보았다. 수가, 그대의 임무는 무엇이었던가? 네, 내전 하녀들의 취체를 하는 일입니다. 취체가 임무라면 그대는 장님인가? 눈이 보이는 거요? 네네, 내 눈에는 이 오하루, 이미 대감의 손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에겐 그렇게 보이지 않나? 네, 그것이 보인다면 어째서 처리를 하지 않는가? 이대로 하녀로 내버려둬서 대감님께 죄송하다고 생각지 않나? 엄한 목소리로 꾸짖자 번거로운 소리를 하는군, 사까이. 내가 아직 방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참다 못해 히로다다는 일어나 앉았다. 히로다다가 일어나 앉자 사까이는 그의 눈을 꿰뚫듯이 지켜보며 허참, 대감답지 않으신 말씀을 하시는군요. 대감께서 시중될 것을 분부하셨는데 그냥 내버려뒀다면 중신들에게 이 사까이가 보일 낯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면 보지 말도록 해. 보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쿵저러쿵 대감이 하시는 말참견은 너무 경솔하지 않으십니까? 또 불평이다. 꾸짖기 시작하는군. 하하하. 하고 사까이는 쾌활하게 웃어 넘겼다. 정초부터 불평은 사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은가, 수가. 네네. 그대의 실수는 내가 주군님께 잘 말씀드리기로 하지. 주군님의 신변이 너무 적적해요. 주군, 드시고 남은 술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히로다다는 찌르는 듯이 사까이를 노려본 뒤 술을 가져오너라 하고 기운 없는 소리로 말했다. 나도 술이 먹고 싶었어. 오하루라 불리운 하녀는 또 어물어물하며 히로다다를 보고 사까이의 눈치를 살폈다. 이러한 거동을 사까이는 심술궂게 가만히 지켜보았다. 감옥은 히로세의 출생이라는 것이 따끔하게 마음을 찔렀다. 히로세의 성체는 사꼬마의 일족 구로에몬이 운구하고 있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쩌면 거기까지 오다의 손이 미치지 않았다고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에쿠 하찌야의 친척이라면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잠깐 하고 또 사까이는 그것을 말렸다. 에쿠의 친척이라고 했지. 무슨 뻘이 되나? 네, 사촌 누이올시다. 옆에서 수가가 대답했다. 사촌이라 좋아. 그 여자에게도 거들게 해요. 히로다다는 사까이의 지시를 바보처럼 흘려듣고 있다. 이성으로는 그들의 고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으로는 못 견디게 불쾌했다.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 기요야스의 이름을 쳐들며 머리를 꾹 눌러온다. 반발과 체념으로 피로가 엉킨 끈적한 침묵이었다. 여자들이 나가고 나자 사까이는 죽은 하고 소리를 낮추며 무릎을 다가왔다. 이것은 중신들 모두의 소원이올시다. 다케지요님을 본성으로 데려오실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어째서 나 하나로선 안심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비꼬지는 마십시오. 딴 마음을 품는 자가 나타나 다케지요님에게 만일의 일이 있어서는 큰일이라. 그것도 중신들의 말이라면 사까이는 혀를 찰 뻔하다가 간신히 입술을 다물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도 모른다. 날카로운 성질이 언제부터인지 비뚤어진 말로 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선대 기요야스에게는 없던 일이라고 하려다가 그것도 억제했다. 다케지요님이랑 마님이랑 곁에 계셔서 분주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다케지요의 성이란 말이지. 조부에서 닿겠지요. 나는 필요 없겠군. 사까이는 어깨를 으쓱 치켜들고 죽은 부지중의 정면으로 히로다다를 노려보았다. 죽은 말씀은 무장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나도 무장이란 말인가. 그대들은 그렇게 인정하나? 점점 뜻밖의 말씀을 이 난세에 살아남으려는 마스다이라 당의 대장이 무인의 뜻을 버리고 계셨단 말씀이요. 측녀 하나에 이르기까지 간섭을 받는 나는 그대들의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닌가. 사까이는 울고 싶어졌다.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은 삼가 주었으면 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신하들은 이 주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오다이가 없어진 뒤부터 마님이 곁에서 빛을 내고 계셨더랬어.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도저도 다 젊은 주군이 정직한 탓이라고 중신들은 그런 소문을 부인해 오고 있건만 점점 더 비뚤어지는 마음은 커지기만 한다. 주군 하고 부른 다음 사까이의 어깨는 한숨 때문에 커다랗게 흔들렸다. 우리들의 마음 쓰는 것이 주군께는 그토록 귀찮게 들리십니까? 고맙게 들릴 뿐이야. 아까 그 여자 역시 신분이 소중하다 한 것은
방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 히로다다는 손을 내주었다. 그대들의 충성심은 알고 있으나 나는 내가 살아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았을 뿐이야. 살아 계시다니. 오이사도 오다이도 모두 그대들에게 강요당한 여자였어. 이번에는 또 나에게 도다 단저의 딸을 강요해 올 테지. 그래서 시험을 해보았을 뿐이야. 저 물심부름군 여자를. 그렇지. 내가 내 손으로 주운 최초의 여자. 나에게는 제일 어울릴 것 같아. 여기까지 말하자 갑자기 히로다다는 눈을 빛내며 사카이 다가앉거라 하고 소리를 낮추었다. 그대 눈에는 내가 바보로 보이나? 예. 그렇게 보인다면 그래도 좋아. 나는 말이야 일족의 마음을 좀 탐색해보고 있어. 사카이는 숨을 꾹 들이킨 채 찬찬히 히로다다를 지켜보았다. 사실 같기도 했고 궁지에 몰린 농담 같기도 하다. 일족의 어느 분이 주군은 의심스럽습니까? 삼촌인 구란도, 노부다까님이, 그리고 증조부인 영감님도 말이야. 예, 다케지요의 조모도, 그대의 본가 슈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사카이는 또 세차게 입술을 깨물었다. 어때? 그대 생각과 맞는가 안 맞는가? 황송하오나 맞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단 말인가? 죽은 그처럼 의심을 품으시면 접근하는 자까지 적으로 삼는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좋아, 더 이상 말하지 말도록 해. 나는 말이야, 물시중군 여자에게 빠진 것처럼 해가지고 역심 있는 자들을 훌륭히 찾아내 보이겠다. 이때 수가를 앞세워 하녀들이 술상을 날라왔다. 오하루도 따라왔다. 오하루, 이리 오너라 하고 히로다다는 여자들 가운데서 그녀를 불렀다. 사카이는 술자리가 마련되어 잔이 돌아와도 여전히 히로다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케지요를 본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도다 단조의 딸과의 혼사도 별로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오다이가 있을 무렵에는 없던 이상한 고집이 요즘 부쩍 눈에 띄었다. 오하루라는 여자만 해도 생각이 있어 가까이 해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다이를 잊지 못해서의 외로움에 틀림없을 텐데 뜻밖의 말을 꺼낸다. 숙부 구란도를 경계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지만 같은 성 안에 사는 아흔에 가까운 증조부나 다케지요에게는 조목벌되는 오다이의 어머니 가야인까지 의심한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었다. 심신의 쇠약이 어쩌면 의심의 망집을 품게 하여 이윽고는 가신을 누구 할 것 없이 의심하기 시작한 징조가 아닐까. 히로다다는 팔걸이에 몸을 기대고 오하루를 안았다. 오하루는 여전히 동석한 사람들을 꺼려서 어깨를 떨구고 떨고 있다. 자, 그대 손으로 한 잔 부어다오. 사카이 그대도 들라. 사카이는 절을 하고 부자연스러운 히로다다의 모습에서 눈길을 돌렸다. 주연에 익숙해져서 다른 여자들의 거동은 야릇하게 유염해져 있었건만 히로다다는 어디까지나 사카이를 의식한 어색함이 있었다. 오늘부터 그대는 내 곁에서 자도록 하라. 사카이가 허락을 했다. 그렇지, 그대들. 사카이는 수가가 따른 잔을 들이키면서 역시 오늘은 오지 말 걸 그랬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병의 탓이리라. 무슨 일이든지 몹시 압박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 압박이 반발이 되지 않았으면 조우련만 때때로 차마 들을 수 없는 도전으로 되기도 했다. 다와라의 도다 단조의 딸과의 혼사도 다케지요의 일도 자기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카이 잘 부탁한다. 창백한 볼에 짓궂은 미소를 띄우고는 오하루를 곁에서 놓지 않는다. 깊은 생각이 있어 한 일이라고 사카이의 간언을 봉해놓고는 그것도 무척 자랑스러워 보였다. 해지기 전에 사카이는 몸이 건조한 심정으로 히로다다의 거실을 나왔다. 이대로는 둘 수 없다. 그러나 정초부터 이 이상의 감정의 알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했다. 그리고 학가마의 주름을 고치면서 옆방에서 다음 방으로 해서 마루로 나가다가 거기 단정히 앉아있는 하찌야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찌야는 바위 같은 어깨를 펴고 안쪽을 등지고 병풍처럼 앉아 있었다. 곁에는 소도가 놓여지고 어떠한 괴한도 근접시키지 않겠다는 기계가 슬프게도 외눈에 번쩍이고 있다. 하찌야인가? 예, 몹시 추운데 쭉 여기 앉아 있었는가? 제 임무니까요. 사카이가 자리를 뜨자 거실에 떠들썩한 소리는 크게 낭하까지 흘러나온다. 사카이는 조용히 하찌야의 곁에 한 무릎을 꿇고 하찌야 하고 나직이 불렀다. 오하루란 자네 사촌 누인가? 예, 주군은 기분이 울적하신 모양이야. 지금까지 내전은 훌륭히 다스린 주군이었는데 그러시다면 오하루를 뵈라는 말씀입니까? 사카이는 또 정신이 번쩍 들어 하찌야의 애꾸눈을 다시 보았다. 번들번들 기름을 부은 듯한 한눈에 또렷이 이슬이 엿보인다.
배라 한다면 어떻게 할 텐가? 언제든지 하고 대답한 다음 무릎에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오하루는 잘못이 없다. 주군의 행위가 초래한 일이라고 눈물은 사카이에게 호소하고 있는 듯했다. 하치야, 예, 친척이라면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테지. 없습니다. 있어서는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네 눈엔 주군의 잘못이라고 씌어 있어. 당치도 않은 말씀을. 노인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하치야, 나도 자네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정이겠지만 원망 말아주게. 대감의 심정이 가엾단 말일세. 지금껏 곁을 떠나신 마님을 잊지 못하신단 말이야. 하찌야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점점 더 어깨를 치켜들며 보이지 않는 눈에서도 줄줄 눈물을 흘렸다. 난 아직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네. 욕실에서의 소문은 사실인가? 하찌야는 대답 대신 외눈을 흘끔 사카이에게로 돌아갔다. 그날 밤의 숙직은 자네였던가? 하찌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벨라를 지시해 주십시오. 사카이는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자네 친척이니 뵐 필요는 없네. 미련한 주군이 아니니 곧 스스로 깨달으시겠지. 수가에게 명령하여 오하루를 측실로 들여보낼 테니 욕실에서의 일은 부디 소문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찌야는 지그시 사카이를 바라본 채 줄줄 눈물을 흘렸다. 이 무뚝뚝한 자가 이만큼 오하루를 사랑하는구나. 그날 밤에 히로다다의 동작에 어지간히 배알이 틀린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카이는 문득 하나의 불안에 부딪혔다. 오하루는 아직도 주군 앞에서 겁을 먹고 있는데 자네 무슨 짐작 가는 일이 없는가? 있습니다. 말해보게. 앞으로 알아야 할 일이니까. 이 말을 듣자 하찌야는 고개를 푹 수그리며 오하루에게는 남편으로 정해진 약혼자가 있습니다. 뭐 약혼자가? 이제 알겠다. 그래, 그것은 자네 친구인가? 하찌야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어느 신하인가 말해보게. 예, 바로 이와마스 하찌야 접니다. 뭐 자네라고? 마루가 어두워지자 추위는 다시 깊숙이 살갗에 스며들었다. 그랬군 자네였던가. 사카이는 다시 한번 나직이 신음한 다음 한동안 말발을 찾았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길한 줄이 닿겠지요의 어머니, 오다이가 없어진 뒤에 성 안에 철썩철썩 넘치는 것 같이 오싹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이었다. 물시중군이라 하면 물론 히로다다의 눈에 띄일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한결같이 우직한 애꾸눈이 하찌야가 자기가 그늘에서나마 지키려는 히로다다의 안전을 욕실 밖에서 자기 아내가 될 여자에게도 단단히 지키게 하려 한 충성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것이 히로다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버린 오다이를 닮았을 줄이야. 하찌야의 눈물을 이제야 알 수가 있었다. 하루를 빼앗긴 외로움만이 아닐 것이다. 이 사나이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연줄로 출세를 바란다고 쑥떡 공론당할 세상의 소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가, 자네 약혼자였던가. 그런데 대감은 그것을 아시는가? 모르시겠지요. 아시기 전에 숙모에게 인연을 끊어 두었습니다. 내 부주의야 하지야 용서해주게. 하찌야는 다시 으쓱 자세를 고치고는 일자로 입을 다물었다. 세찬 마음의 투쟁이 이마에 땀방울을 맺게 했다. 상대가 우직한 사나이니만치 사카이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진 전국이라 유례없는 일은 아니었다. 숙적의 성을 공격하면 미녀도 또한 하나의 노획물. 그렇다 해서 가신들과 여자를 다투는 대장은 아직 마스다이라 당 안에는 예가 없었다. 그런데 그 과오를 히로다다에게 범하게 하고 말았다. 더구나 그 일을 히로다다는 아직 모르고 있다. 신경질적인 히로다다의 그것을 안 뒤에 고민이 걱정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 부탁일세. 주군에게는 아무 말 말아주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하지야는 이미 그 일은 잊었습니다. 잊기 어려운 일이겠지. 하나 상대는 모르고 한 일이니 아무튼 내가 자네 색시감을 주선하겠네. 깨끗이 있게나. 씻었습니다. 쓰고 강물이네요. 고마우이 조그만 상처도 크게 울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 사카이는 그만 울음이 터질 것 같아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나갔다. 거실에서 나는 떠들썩한 소리가 다시 웃음소리로 되어 마루로 흘러나왔다. 그 흐름 속에 가만히 앉아 주군에게 빼앗긴 여자가 주군에게 차츰 정을 더해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는 괴로움이란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리라. 외고집인 사나이니만치 여자에게도 한결같은 정을 쏟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사카이는 큰 낭하에 이르는 모퉁이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하찌야를 돌아보니 저물어가는 낭하에 큰 바위가 하나 놓여진 것처럼 그는 가만히 앉아 있다.
그 외눈만이 생물처럼 젖어서 빛나는 것을 보자. 용서해다오. 사까이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낭하로 돌아갔다. 이미 성 안의 사람 그림자는 거의 없었고 여기저기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다. 하늘은 그제야 구름이 개어서 내쉬는 숨이 하얗게 보였다.